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배짱이와 함께하는 토크 퀴즈는 10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이슬람과 관련이 깊은 요새 아주 핫한 토픽이죠.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 미군이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국내외로 좀 시끌시끌한 이슈들이 많았던 국가인데요.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또 여기에서 이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인지 우리 먼저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에 걸쳐있는 내륙 국가예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국가고, 또 하나 신기한 건 아프가니스탄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족 구성은 가장 다수로 볼 수 있는 파슈토족이 한 42% 정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탈레반이 이 파슈툰족 민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민족 구성은 타지크인이라고 이제 한 27% 정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탈레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가장 큰 반대하고 있는 단체죠. 북부동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이 타지크인이라는 그 민족을 그 기반의 집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 또 우즈베킨, 하자린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여러 종류의 소수 민족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라고 아프가니스탄은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아프가니스탄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국의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제국의 무덤이라고 부르냐면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영국, 소련, 미국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침공을 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기 때문에 그 제국들이 전쟁을 하다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국들의 무덤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러면 어떻게 분쟁의 역사를 겪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분쟁의 역사는 이제 바라크자이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던 시대인데,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왕 중에 모하마드 자이르 샤라는 왕이 한 명 있는데, 자, 이분은 아프가니스탄을 개혁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조치를 취합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의회를 만든다거나 이런 측량들을 통해서 입헌 군주정으로 선포를 하기도 하고요. 아프가니스탄을 근대화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다만 1970년대에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틈을 타서 사촌 다우드 칸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상당히 소련에 치우쳐진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되고, 이 다우드 칸 또한 아프간 내에 이제 종교 세력들을 많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화가 나겠죠? 다우드 칸으로부터 많이 탄압을 받는 이슬람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총리가 못 감당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겠다. 소련에 SOS를 칩니다. 자, 이 상황은 동아국민운동이 일어났는데 고종이 와, 이거 나 혼자 못하겠네 라고 해서 청나라에 SOS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 상황이 된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다우드 칸이 집권한 지 5년 만에 이제 반란 세력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돼요. 소련에게는 이미 SOS를 쳤잖아요. 소련이 이제 보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까? 여기 쳐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1979년에 이제 소련이 쳐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게 무자히딘이에요. 이 전쟁은 약 1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10년 동안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고 나라가 많이 파괴되는 전쟁이었어요. 자, 그럼 무자히딘이 뭐냐라고 하면, 무자히딘이 이제 아랍어로 성전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는 뭐뭐를 하는 사람들, 지하드는 홀리워, 그리고 아이엔 마지막 임,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무자히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무자히딘이라고 합니다. 자, 소련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제 이 무자히딘 그룹은 어떻게 보면 게릴라들이에요. 계곡 골짜기마다 숨어서 소규모로 게릴라전을 치르는 사람들인데, 이게 아프가니스탄 지형을 보면요, 엄청 막 골짜기, 계곡, 동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소련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전쟁이 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 아프간 영토의 80%를 점령 못했대요. 소련은 결국 철군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국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소련도 그 이후에 이제 결국 공산주의 해체 수순을 밟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무자히딘들이 이제 소련에 맞서서 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은 그 당시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였잖아요. 미국이 이 당시에 이슬람 파이터들, 무자히딘들을 지원을 많이 했어요. 무기라던가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서 공산주의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되게 재밌죠? 자, 싸우는 과정에서 무기도 많이 생겼고 뭐 탱크 이런 것들이 엄청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민족의 적이 사라졌잖아요. 철군하면서 무자히딘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남기고 간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엄청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탈레반 그룹이 1996년에 카불을 점령할 때까지 그 내전이 계속해서 그 무기 다 쓸 때까지 싸운 거예요. 자, 그렇게 탈레반이 점령한 이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무자히딘 조직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양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왕조 시대에 상당히 세속적이었던 것에 비해, 그리고 또 우리 소련 시절에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종교를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법을 세속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옅어졌던 이슬람의 색이 탈레반이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진해지고 극단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마드라사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요. 마드라사는 학교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소련과 전쟁하고 그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쟁 고아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이 운영하는 마드라사에서 키워지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그러니까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여자를 한 번도 못 본 적도 있고 상당히 폐쇄적인 환경에서 극단주의적인 사상만 주입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는 탈레반에 주도하는 젊은 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쟁과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에서 피해를 당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영국이랑도 싸웠고 두 번째 소련이랑도 싸웠는데 세 번째 미국이죠. 도대체 미국이랑은 왜 전쟁을 하게 됐는가? 라고 보면 이제 2001년 9월 11일에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죠.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알카에다라는 테러리스트 그룹이 미국 본토를 공격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자기네들 본토가 공격을 당한 상황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고 공격한 방식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화도 많이 나고 벼르고 있겠죠. 복수를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탈레반 정권이 이 당시에 테러 공격의 주동자들을 숨겨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미국이 복수를 해야 되니까 테러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2001년에 들어가서 탈레반 정권도 축출을 했고요. 임시정부 수립을 하면서 친미 성향을 띤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돼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련이 겪었던 비슷한 문제 때문에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요. 그 어려움을 겪다가 거의 이제 미군이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2020년 작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과 이제 미군을 철수를 하기 위해서 평화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이제 테러리스트 조직에 불과했던 탈레반을 미국이 외교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해서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를 했어요. 사실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아프간 임시정부, 미군이 수립을 했던 아프간 임시정부는 이 협상에 끼지 못하면서 상당히 이 정부에게는 불리한 그림이 나왔던 거죠. 약속대로 새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도 철군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했고요. 그게 철군을 하면서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정권을 이양받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도 끝이 나고 갑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의 근대에 있었던 전반적인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레반이라는 조직, 무자히딘이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분쟁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세력들, 다른 민족들 간의 혼돈 다툼에서 나오는 분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종교적인 교리를 정당성을 나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중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민족 구성을 가진 집단들이 그 사람들끼리 서로 군벌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서 내전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면서 민간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레슨, 교훈 이런 거는 아프가니스탄 사회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현대인의 시각에서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 상당히 자유롭고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다른 모양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이 사회의 모양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아프가니스탄은 중세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사 책 같은 거 보면은 중세시대 유럽이 어땠어요?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곧 법이고 곧 통치 수단이었고 통치 시스템이었잖아요. 종교가 국가인 그런 나라 시스템이 있었는데, 유럽은 수많은 전쟁과 무역, 교류, 그리고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서 현대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회는 이 전쟁들이 오히려 사회를 더 폐쇄적으로 만들었고 기술의 발전을 저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아직 전 근대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가톨릭이 유럽 사회에서 했던 역할을 이슬람이 극단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1950년대에 전쟁을 했잖아요. 사회가 다 파괴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다른 국가들이랑 상당히 많은 문화적 교류, 기술적 교류, 무역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건데, 아프가니스탄은 계속되는 전쟁, 게릴라전, 내전 등으로 그런 게 불가능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 근대적인 사회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생기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우리가 지금 또 흥미롭게 바라볼 점은 20년 동안 미 군정 치하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미국적인 문화, 사상들이 주입이 됐거든요. 아프간 사회에. 인터넷도 쓸 수 있게 됐고요. 뭐 여성들이 조금 권리도 받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프간 사회도 많이 변하는 중이에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탈레반이 재집권을 한 이후에 아프간 여성들이 탈레반에 반대하는 시위를 카불에서 하기도 했고요. 이제 예전처럼 아프간이 늘 전근대적인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들어와서 거기서 외부와 교류를 하면서 그 사회 또한 변해가는 중이다 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인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배짱이와 함께하는 똑똑해지는 10분, 오늘 이슬람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분쟁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봤고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똑똑해졌길 바래요. 그럼 안녕!